혹시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부엌에 있는 평범한 두 가지 재료만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민수 선생님과 함께 놀라운 자연 수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간 수면 장애 환자들을 치료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천연 수면 보조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수면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72살 되신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자리에 들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요. 온갖 걱정이 다 떠오르고 한번 잠이 깨면 새벽까지 뒤척거리게 돼요. 수면제를 먹으면 다음 날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아서 자꾸 망설여져요. 또 다른 환자분은 83살 되신 할아버지였는데 이분은 잠들기가 무서우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계속 꾸다 보니 잠자리에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아예 잠들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68세 되신 또 다른 할머니는 밤에 4~5번씩 깨어나신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느라 깨고, 목이 말라서 깨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깨어나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으니 낮에도 기운이 없고 모든 게 귀찮아져요. 이런 고민들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크고 작은 수면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밤중에 자주 깨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순히 나이 들면서 겪는 불편함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과 마음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게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감퇴합니다. 또한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 부족이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심지어 치매 발생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국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알로도 충분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알, 두 알로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약 없이는 아예 잠들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게다가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다음 날 몽롱함,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환자분들에게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바로 천연소금과 꿀을 이용한 수면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관련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꿀과 소금이 각각 수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꿀에 포함된 자연 당분은 우리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의 생성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천연 소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해 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밤에 두세 번씩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환자분들께 조심스럽게 이 방법을 권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김씨 할머니는 15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약 반 알만 먹어도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81살 박씨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셨는데 천연 수면법을 실천한 후부터는 꿈도 거의 기억나지 않을 만큼 깊이 주무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꿈을 안 꾸게 되더라고요. 아니, 꾸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 감았다가 뜨면 아침이에요. 인천에 사시는 70세 이씨 할머니는 밤에 자주 깨는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밤에 4~5번은 깼는데 이제는 한두 번 정도만 깨요. 그것도 화장실 가고 나면 금방 다시 잠들어요. 이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이런 변화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수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불면증부터 만성적인 수면 장애까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는 단순히 재료와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방법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수면 환경 조성법까지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으며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수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천연 수면법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꿀과 소금을 잠들기 전에 섭취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예로부터 많은 문화권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잠 안 올 때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런 민간요법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꿀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에 들어있는 자연 당분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환되는데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또한 꿀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밤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잠이 깨거나 얕은 잠을 자게 되는 것인데 꿀을 적당량 섭취하면 이런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천연 소금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된 소금과 달리
천일염이나 암염 같은 천연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부족은 불면증, 근육경련, 불안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며 생활하다 보면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많이 소모되는데 잠들기 전에 천연 소금을 통해 이를 보충해주면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꿀은 가능하면 가공되지 않은 생꿀을 사용하세요. 시중에서 파는 가공 꿀보다는 양봉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천연 꿀이 훨씬 좋습니다. 꿀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지만 아카시아 꿀이나 차파꿀, 밤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색이 진하고 향이 진한 꿀일수록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진한 꿀은 맛이 강해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연한 아카시아 꿀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소금은 반드시 천연 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식탁용 소금은 정제 과정에서 미네랄이 대부분 제거되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소금 같은 천연 소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선호하는데 구하기도 쉽고 품질도 좋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1컵, 대략 200ml 정도의 천연 꿀 1티스푼과 천연 소금을 아주 조금, 정확히는 반 티스푼 정도만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꿀에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로 맞춰주세요. 소금의 양은 정말 조심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짠맛 때문에 마시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넣어서 거의 짠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작하시고 며칠 드셔본 후에 필요하다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처음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효과를 못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83살 할아버지셨는데 짠맛이 나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소금을 많이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목이 말라서 밤에 자주 깨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소금 양을 줄이라고 조언해 드린 후에는 3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언제 마셔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으니 적절한 타이밍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할머니는 처음에 잠들기 직전에 마셨다가 밤에 2번이나 화장실에 가게 되어서 오히려 수면이 방해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겨서 마시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양을 더 줄이셔야 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당뇨 환자분은 꿀 대신 스테비아를 조금 넣어서 드셨는데도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꿀과 소금을 함께 타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꿀 1티스푼을 먼저 그냥 드시고 그 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은 따뜻한 물을 따로 마셔도 효과는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환자분은 이런 방식으로 2달째 드시고 계신데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은 효과를 원하신다면 몇 가지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강즙을 몇 방울 넣거나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에 꿀과 소금을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제 아내는 생강꿀차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서 마시는데 향도 좋고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해서 오래된 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가능하면 한 달 정도는 매일 꾸준히 드셔보세요. 울산에 사시는 76세 할아버지는 처음 사흘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수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보조적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끊지 마시고 이 방법을 병행하면서 서서히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한 환자분은 15년 동안 수면제를 드셨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석 달에 걸쳐서 천천히 약을 줄여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약 없이도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런 과정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단순히 꿀과 소금을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수면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절해 주세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찬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빛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이 우리 뇌의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튼은 두꺼운 것으로 사용하시고 디지털 시계나 전자제품이 작은 불빛까지도 가리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완전한 어둠이 어려우시다면 아이 마스크를 사용해 보세요. 소음 문제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완전한 정적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오히려 일정한 소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구류도 중요합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목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받쳐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매트리스도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하지 않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맞는 이불을 사용하시는 것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나가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하시고 취침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세요. 특히 술은 잠들기는 쉽게 해줄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해서 자주 깨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2-3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게 됩니다. 낮 시간 활동도 밤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밤에 훨씬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시는 것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소금 꿀물 만들어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꿀 1티스푼, 천연소금 아주 조금을 넣어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둘째 주부터는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침실을 어둡게 만드는 습관을 추가해 보세요. 셋째 주에는 침실 온도 조절과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맞춰 보시고 넷째 주부터는 낮 시간 가벼운 운동까지 추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십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수면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건강한 잠은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75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로운 환자들을 만나고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좋은 수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 소금 꿀물을 마시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는 것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시작해 보세요.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주일, 한 달, 세 달,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심각한 수면 장애나 다른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요법은 보조적인 방법이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과 활기찬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경험하신 변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공개될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잠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